네, 안녕하십니까. 자, 환경 빅데이터 세미나 및 네트워킹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중에서 저희 성균관대학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킹 포럼을 통해 가지고 정부,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에 계신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의 생태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그 패널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학교의 김용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용모입니다. 네. 종강하셨나요? 네, 오늘 종강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즐겁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도 크고,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종강을 하면 이제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한 3개월 또 쉬어야 되니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충전의 기회, 또 다음 학생들을 또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네. 그렇지만 그래도 아쉽네요. 종강은 항상. 그렇죠. 네. 두 번째 패널은 소개하겠습니다. 원 아이디 랩의 방경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경식입니다. 네네. 그 원 아이디 랩, 조금 사실은 생소한데요. 간단하게 좀 그 회사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음악 쪽에 특화된 그 회사인데요. 음악의 특징점을 이용한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음악 저작권 쪽에서 이제 어떤 음악들이 뭐 방송이라든지 뭐 어떤 공간에서 사용되었는지 인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음악 저작권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콘텐츠 인식에 대해서 저희가 그 유일하게 하나의 콘텐츠를 오류 없이 잘 인식하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아이디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하는 회사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자 함으로 그렇게 회사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네. 원 아이디 랩. 네. 마치 랩이 붙어가지고 연구소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예, 원 연구 중심의 아이디가 회사라는 성격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연구소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오늘 그 주제 중에 서브 주제가 데이터 보호 및 저작권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면서 사실은 데이터가 처음 그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빅데이터. 그래서 그 도처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 플랫폼에 이렇게 수집해서 일단 담자. 그래서 스토리지를 통해 담고 그 데이터들을 유통하고 또 서로 가져갔다가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터를 또 다른 좋은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더 좋은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플랫폼이 환경 플랫폼 말고도 16개 플랫폼이 탄생이 됐고요. 이 플랫폼과 플랫폼끼리의 데이터 융합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우리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데이터가 지금 음악 쪽에 하시고 계시지만은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그다음 이미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우리가 데이터 보호와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아마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원 아이디 랩에서 우리 방경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거버넌스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잘 생태가 융합되려면 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유통을 하게 돼서 결국은 거기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남아있는 그런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차년, 3년 동안 이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했고, 그 중에 저희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백화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백화점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그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고, 거래가 잘 되고, 유통이 잘 돼서, 그 유료든 무료든 가져가서 자기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더 나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상품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목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즘 이제 그 핫 이슈가 사실은 이제 AI, 그 다음에 최근에 메타버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AI, 빅데이터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더 나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계, 그 다음에 회사, 산업계에 모여서 그 부담 없이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이니까 저 환경 빅데이터가 뭐가 있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한 세 개로 크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물 환경, 그 다음에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근데 거기에 메인이 되고 또 한 가지 사회 경제적인 중심.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이렇게 또 두었습니다. K-워터가 주관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N개의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 크게 세 가지인데, 네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있고, 물 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물 재난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가뭄 경보라든지 뭐 쭉 보면 가뭄 뉴스, 기후 변화,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워터는 이제 댐 회사잖아요. 그래서 다목적 댐에 관련된 댐 정보, 지하수 수질 정보, 유량, 수위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물에 관련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생활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대기, 폐기물, 화학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세먼지라든지요. 그 다음에 폐기물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화학 제품, 화학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으로 가게 되면 기상 기후를 별도로, 대기와 별도로 이렇게 놔뒀고, 그 다음에 지질 지형 생태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경제 쪽에 보면 이제 소비 인구 정보,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정보, 사회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셜 데이터,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돼서 대국민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소셜 속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처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소셜 환경, 뉴스 환경, 보고서, 환경, 특허,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저희가 수집해서 유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아키텍처 이제 묶여져 있는 것은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래서 K-워터 플랫폼이 중앙에 있고, 각 센터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간 기업들이 우리 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검색하고, 찾고, 유통할 수 있게 필요하면 구매까지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제 우리 그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렇게 플랫폼과 센터, 그다음 민간 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 연구소, 학교 등등이 다 이걸로 묶여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한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생태계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이걸 목표로
대국민 간의 상생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보자라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추진을 해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스타일의 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 탄생이 됐고요.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말고도 오른쪽에 보면 탑 플랫폼 15개, 16개 정도가 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 합쳐서 16개. 자, 그래서 통신, 문화, 헬스케어, 금융, 기타 등등 15개의 탑 플랫폼이 있고요. 저희가 환경 플랫폼이 이 중앙에 딱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아까 설명한 대로 물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혁신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웹 서비스나 어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레저 지수 서비스, 뭐 산책 가기 좋은 날, 환경 이슈에 관련된 서비스, 물과 함께 랜선 투어, 그다음에 오픈 API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 환경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데이터를 저장돼 있고 수집돼 있는데 이걸 이제 유통하고 거래하는 그런 형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프라는 뭐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 통해 가지고 참여 기관이 세종대학교, 펜타코드, 저희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센터가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기상산업기술원, 그 다음에 그린 에코스의 화학물질, 그 다음에 지질재해 쪽에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카이스트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KEI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대기 오염물질 노바코스, 생태자연 국립생태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사회경제 쪽에 GDS 컨설팅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신규로 추가적으로 여러 또 센터가 조금 더 신규 센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스템의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맵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주제로 찾을 것인가를 이 데이터 맵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 시각적인 면, 그 다음에 메뉴 방식, 그 다음에 검색 방식 등등을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보면은 이제 환경부 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환경부의 웹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보면 이제 소비자 환경 정보 해가지고 공기질이라든지 물, 건강, 생활, 소음 이런 공공 데이터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환경부에서도 또 일부 받아서 이 플랫폼에 얹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또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플랫폼에서 또 정제된 것이 환경부 쪽의 데이터 쪽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지요. 우리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해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16개 플랫폼이 있어서 그거를 아예 지도처럼 데이터 지도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 데이터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니아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문화, 통신, 유통, 헬스케어, 교통, 환경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16개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방안전, 스마트 치안, 해양수산, 농식품 뭐 쭉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쪽에 환경을 클릭하시면 K-워터 이하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센터들이 참여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 정제된 거를 플랫폼에 얹어놓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영모 교수님, 김영모 교수님, 저번, 작년에도 한번 보셨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어, 잠깐만요. 작년에는 마켓에 대해서 말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마켓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이 마켓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고 싶은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그런 정보나 뭐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네, 뭐 이렇게 클릭하고 또 클릭을 들어가는 해보시면 이런 형태죠. 그래서 미리 보기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게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것도 볼 수 네, 있고, 그 위로 올려보시면 여기에 대한 그 안내가 상세 보기 한번 예, 이런 형태니까 음, 과연 이걸 보고 우리가 그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그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내용이나 상세 내용이나 이런 정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하는데, 예, 올해도 여전히 부족하네요. 이거는 이런 거 있으니까 니네가 필요하면 가져다가 그냥 써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의미가 이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좀 그때 그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 하나하고 예전에 이제 그때 설명했던 게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죠. 데이터 뉴딜 관련해서 이제 그 한 축이죠. 빅데이터 플랫폼이 하나 있고 이제 데이터 바우처가 있고 그런데 데이터 바우처에서도 여기 이제 그 수요 기업들이 여기 우리 빅데이터 어, 센터나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바우처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안내가. 과연 수요 기업들이 이걸 보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좀 여전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안내가 조금 더 자세히 됐으면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뭐 안내가 좀 예, 요번에 부족한 추가된 것 건 이런 같고 미리 보기, 그다음에 예, 스키마, 그다음에 기술 통계, 데이터 시각화해서 시각화하는 부분이 이렇게 뭐, 저도 살펴보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표시할 값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 건가요? 이게 책상 배치만 가능합니다. X축, 이런 거, Y축은, X축은 이거고, 얘를 이걸로 넣어볼까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X축과 Y축을 바 차트, 라인 스타일, 트리 맵,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이렇게 그 데이터를 다운받기 전에 이게 뭔지 이렇게 만져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요번에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활용적인 측면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말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단순하게 지금 교수님 조금 올려보시면 상세에 있잖아요. 상세 내용. 음, 예. 이게 이 정도 가지고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수질 지수를 대한 데이터입니다. 현재 수질 지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는 뭐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또 이거는 어 아직 완성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발전,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고도화된 느낌이 나는데, 그때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했었는데,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이거 영상 보고 저한테 뭐 공격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죠? 어, 예, 다, 이게, 저기 편집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종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무슨 뭐, 정말, 뭐, 그, 설명이 이 정도로 갔던 것 같고, 그거를 다시 백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걸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못했던 것 같아요. 더 나은 이런 시각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번 만져보고 얘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져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미리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데이터 서비스도 좀 많아졌어요. 예, 조금 더 예, 맞습니다. 좀 많아졌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방 박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처음 보시죠, 사실은. 예, 이 사이트는 처음 보는데 네. 하나 궁금한 게 음.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요 사이트가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인가요? 아니요. 이런 환경 데이터가 도메인은, 다른 곳에서는 어떤 필요한 사람이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수집할 수 없다라고 뭐 과언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물이나 댐 정보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음, 댐을 관리하고 그 댐의 정보라든지 댐에 관련된 모든 그런 데이터들은 수자원 공사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일부 가공해서 넣기 때문에 쉽게 다른 쪽에서는 얻을 수는 없겠죠. 음. 예를 들면. 근데 우리 그러니까 같이 이게 환경 소셜 같은 경우는 뉴스 데이터 그러면은 누구도 사실은 맘만 먹으면 뉴스에서 뭐 환경 관련 텍스트 정보를 끄집어낼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뭐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기상, 뭐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도 특정 장치가 있는 사람이 측정해가지고 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 쪽에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아까 뭐 니아에서 하나의 그 카테고리 중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고 K워터 안에 수많은 단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걸 구축을 해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진짜 필요한 사람이 적시적소에 잘 쓰이게끔 뭔가 제공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떤 말씀드리는 대표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김용우 교수께서 말씀하신 갖다 잘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자세한 설명과 그다음에 주기적인 업데이트나 그러니까 어디서든 범접할 수 없도록 쉽게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원천 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화, 뭐 기능 이런 거는 뭐 갖다 쓰는 사람이 그냥 분석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여기서는 와 정말 잘 구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더 주는 게 이 플랫폼 성격에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이제 밑에 상하수도, 수자원, 기상, 기후, 대기, 생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환경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하려면은 특별한 기관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계다, 지질 생태 뭐 이런 것들
뭐 쉽지 않죠. 그냥 일반 그 회사에서 하기가. 그다음에 기상 기후도 그렇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좀 환경 쪽이 조금 그런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 환경 쪽이 그래서 공공 데이터의 성격이 좀 많아서 유료보다는 또 그래서 무료로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거 운영은 누가 해요? 이 플랫폼? K워터가 운영하죠. 수양공사에서 직접 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음. 음, 3년 동안 그, 그 정부 자금을 받아서 그다음 매칭 펀드도 들어가 있고 해서 구축을 한 거고 이제 3년 이후 내년부터 내후년 뭐 2년 정도는 계속 K워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센터들도 다 자체 예산으로 일부 갱신해야 되는 데이터 갱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반대급부를 받나요? 응? 어떤 거? 센터들이 K워터에다가 자기네 데이터들을 다 밀어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아요? 리워드 얘기, 인센티브. 예, 인센티브는 지금 뭐 특별히 그냥 없죠. 무료로 다 데이터를 줘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아, 그게 일로서 주는 거고 데이터를 그 잡인 거죠. 예,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그다음 앞으로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 보수하고 갱신하게끔 그 계약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토탈 3 플러스 2해서 5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 기획을 한 거죠. 예, 그렇게 한 거고 사실 저희가 이제 유료 데이터도 있어요. 유료 데이터도 있는데 그 유료 데이터는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리워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긴 해요. 그렇지만 자체가 아까도 이제 기관 보시면 그 정부 기관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민간 기업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대국민 서비스로 이 유료 데이터 보다는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크게 환경부가 다 관장을 하지만 이 환경부의 조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부 자체의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 또 내부적으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외부적으로 대국민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공단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제 환경부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또 수집 가공하고 있고, 얘는 그 중에서도 그 중에 일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또 되어 있죠. 이 환경에 관련된 게 이렇고, 이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해서 데이터 지도라고 해서 통합 데이터 지도가 있어요. 빅데이터 map.kr.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플랫폼과 같은 플랫폼이 15개가 더 있는 거예요. 교통, 금융, 주르륵 해서 여기 이제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지도,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여기 이제 찾고 싶은 검색어를 누르면 이게 어느 플랫폼에 어떤 데이터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이제 문화 쪽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 주간이 한국문화정보원 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들이 쭉 있는 그런 구조고, 통신 쫙 누르면 주간이 KT고, 통신 플랫폼이 또 뚜루룩 또 그 관련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 유통이면 메일방송. 이렇게 해서 SK 플래닛, GS 유통에 관련된 회사들이 다 붙어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합니다. 헬스케어만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암센터. 그래서 병원들이 쭉 들어가 있고, 교통, 네. 그다음에 환경이 이제 우리 K워터, 그다음에 금융이 BC카드가 주관이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15개, 16개의 그 플랫폼이 지역 경제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산림, 임업진흥원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소방안전, 소방청 들어가고, 쭉. 스마트 치안, 예, 경찰대학 쪽 들어가서 주르륵 들어가 있고요. 해양수산 쪽, 예, 이렇게 돼서 주르륵 들어가 있고요. 농식품, 들어가서 주르륵 이렇게, 라이프로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산업혁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또 데이터 랩, 이런 거, AI 허브라든지, 금융데이터 거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현황, 데이터 스토리에서 이제, 아까 조금 더, 인사이트 보고서와 같은 그런 형태의 스토리가 있어서, 뭐, 실외 미세먼지 데이터를 통한 미세먼지 예측, 뭐 이런 것들. 전체 보게 하면 데이터 스토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안 찾아서 그렇지, 여기서 한번 그 데이터에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잘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통합 데이터 지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과기정통부, 그 다음에 이게 니아, 라고 하는 데서 하고 있죠. 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대충 아시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포탈에 대한 이 포탈 사이트의 UI 유저 인터페이스라든지 UI UX 측면을 좀 여쭤봤는데, 뭐 조금 추가되는 것도 있고 계속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융합, 그다음에 그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융합. 지금 융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찾아서 검색하는 정도의 데이터 지도 정도가 이게 있는 것이지, 사실은 환경에 있는 데이터와 저쪽에 라이프로그 혹은 헬스케어에 있는 데이터를 융합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다른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융합을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융합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슈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있을까? 그 다음에 물론 데이터 3법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랬는데 아무래도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저작권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그 신규 플랫폼을 또 한 두세 개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술, 문화, 뭐 이런 쪽은 아니 또 없는 것 같은데, 예체능 쪽이죠. 음악,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영상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되게 많겠죠. 근데 아직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진 않은 그런. 그 저작권이나 이쪽에 좀 어떻게 의견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데이터 저작권 측면에서. 우리 방 박사님 그 회사에서 하는 게 그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음악 저작권 쪽에서는 뭐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나 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이슈보다는 어차피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으면은 특정 단체라든지
그 특정 그 협약에 의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음악 저작권 쪽의 빅데이터 이슈는 사실 그 너무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그 수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각 저작권자들이 보다 조금 더 맛있게 데이터를 통한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올해부터인데 그렇게 발전이 되었는데요. 그 명확한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쪽은 수요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원하는 거였고, 지금 보여주신 거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쪽에서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이렇게 맛있게 줄 테니까 필요한 사람 갖다 써라는 개념인 것 같아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작권 쪽은 명확했어요. 수요자들이 이렇게 쓰고 싶으니까 데이터들 이렇게 모아주고 이렇게 제공해줘라는 게 출발이었고, 보여주신 이 데이터 지도라든지 이런 플랫폼은 각기 갖고 있는 뭐 단체나 뭐 이런 데들에서 데이터를 거기다 모아줄 테니까 너희가 그거 갖다 써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조금 시간이 되면 조금 보고는 싶어요. 흥미로운 것 같아서. 네, 네. 혹시 데이터 융합 쪽에는 뭐 또 이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융합한다. 그 서로 다른 데이터 융합한다는 게 그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와 데이터 융합을 알아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해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당연히. 그거를 공급하는 사람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원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그 니즈를 확인한 다음에 융합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순서는 아마 그게 정상일 것 같긴 한데,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맛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머지하거나 가공을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맛스러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이제 데이터 제공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그렇게 할 수 아이디어가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툴이라든지 뭐 어떤 기능을 개발해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한 네. 데이터를 여기서 갖다 써서 나 이렇게 뭐 만들 거야 했을 때 아까 보여주신 뭐 시각화 그런 기능처럼 갖다 네. 끌어놓다 놓고 내가 알아서 갖다 쓰게끔 그 기능을 네. 만들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를 그런 융합해 기능, 주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융합 자체는 그걸 융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그 데이터, 원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그죠? 데이터를 알아서 할 수 원하는, 있게끔. 알아서 잘 할 수 있게끔. 결국 이제 그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은 꽤 많잖아요. 이게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뭐 타블루라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공부하고 이렇게 또 이런 데이터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묶는 그런 형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겠네요. 그렇게 됐을 때의 그 저작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와 여기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에 걔는 그 이쪽에도 돈을 주고 돈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음악 비슷하잖아. 왜 음악도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가 그 음악을 사용해서 조금 더 다르게 리메이크를 했으면은 이 사람들 이 원천 그 저작자한테 수익이 가죠. 뭐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그건 같은 경우는. 재판매에 대한 건데 음, 이쪽 데이터 플랫폼도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팔고 이거를 내가 다시 가공해서 뭔가
재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정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내가 쓸 용도로 사면은 저작권에 대한 이슈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나만 쓰면은 괜찮은데 내가 써가지고 그 쓴 거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향후에. 그게 법적인 이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나중에는.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음.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백화점 스타일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내가 이제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이렇게 샵을 작은 몰을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진열을 하고 원하는 소비자들이 둘러보고 좋으면 사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3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해서 구축을 해놨어요, 상품을. 그리고 그걸 잘 찾을 수 있게 소비자들한테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을 빨리 홍보하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그런 소비자들이 잘 찾아서 나름대로의 그 더 좋은 인사이트가 되는 그런 데이터를 창출해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건 유통에 관련된, 그러니까 빅데이터 프로세스가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시각화에다가 유통, 거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유통, 거래 플랫폼이 향후에 어떤 또 다른 플랫폼 혹은 더 어떤 펑션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작권을 통한 저작에 관련된 도구로 사용을 해서 그거를 새로운 재판매가 되는 그런 플랫폼으로도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융합할 수 있게 쉽게 융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들도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해보고,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 AI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연계를 해서 가져갈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데이터만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거. 그게 이제 AI 허브에서 했었거든요. AI 허브 프로젝트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쪽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큰 뉴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소화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두 분, 김홍모 교수님하고 이제 그 방 박사님, 한번 의견을 향후에 어떻게 플랫폼이 나가야 되는지, 나갔으면 좋겠는지 의견 짧게 총평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총평하시고 오늘 프로그램은 마칠까 합니다. 김 교수님부터 짤막하게 나아갈 방향 살짝 언급을 해주시고요. 오늘 말고도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로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빅데이터,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많이 수집을 하고 여기 자체적으로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도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고요. 과연 이러한 데이터들이
방금 전에 데이터 댐, 데이터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어떻게 우리가 활용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 소개를 해놨잖아요. 지하수를 찾아줘, 환경 법령 제공 서비스, 산책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하수를 찾아줘 했는데 단순하게 그냥 맵에서 그런 주소 찾기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메타버스나 그리고 네. AI 플랫폼들이랑 어떻게 융합이 되어서 서비스가 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도 있지만은 다양한 지금 뭐 그 랜서 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우리가 산책하기 좋은 날 이런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랜선 투어를 할 수 있는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고 저는 뭐 아무튼 작년보다는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많지만은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약간은 고무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방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뭐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이 플랫폼의 데이터들이 어디에서도 범접할 수 없게 굉장히 많은 그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두 들어와 있는 어떤 중앙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원천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그 원하는 수요자가 있을 거고요. 어떤 말씀하신 AI 뭐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든지 뭐 내가 어떤 가공을 하기 위해서 뭐 원천 데이터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수많은 데이터와 뭐 나중에 다른 쪽 플랫폼과 연계됐을 때 일반적으로 요런 데이터들을 섞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데이터를 생성해 볼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쪽과 이쪽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그 러프한 설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그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사이트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좀 소개시켜드리고 또 알리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방향까지도 언급을 해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패널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러프하게 환경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향후에 또 2차로 또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딥하게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